어머. 네, 안녕하세요. 감탄사가 나오는 것을 소개하는 어머의 다니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 애플 봄 이벤트를 했는데요. 2021년 첫 애플 이벤트였습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소개된 서비스는 애플카드와 새로워지는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소개된 제품들은 아이폰 12 퍼플 컬러, 에어태그, 새로워진 애플 TV, M1칩을 탑재한 아이맥,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간 다양한 컬러의 매직 키보드, 매직 마우스와 트랙패드도 다양한 컬러를 공개했습니다. M1칩을 탑재한 11인치 아이패드 프로와 21.9인치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흰색 컬러의 아이패드용 매직 키보드도 공개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애플은 2030년까지 10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품들에도 패키지나 제품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사용 소재나 친환경 소재들을 적용한 게 눈에 띕니다. 이 얘기는 더 많은 충전기가 빠지게 될 거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사실 저는 애플 제품을 구매하면 주는 충전기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사과 농장을 이미 완성하신 분들은 없어도 그만이긴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된 제품은 파스텔톤의 퍼플 컬러의 아이폰 12가 공개되었습니다. 애플에서도 삼성에서도 퍼플 컬러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지금 12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개될 걸로 예상이 많이 되었던 에어태그가 공개되었습니다. 초광대역 통신 및 정밀 탐색용 유언칩이 탑재되었고 블루투스로 통신합니다. 물건을 찾기 위해 알람이 울리고 아이폰의 카메라와 가속도계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해서 1m 이내까지 정밀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서 공개된 가격은 $29, 4개 세트에 $99에 공개되었습니다. 국내 발매 가격은 39,000원에 공개되었고 4개 세트는 129,000원에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3만원 이하였을 때 적합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4만원 돈이나 하는 가격으로 공개돼서 사실 조금 비싸다는 감은 있어요. 에르메스의 에어태그 액세서리도 공개되었는데요. 역시나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에르메스 치고는 저렴할 수는 있지만 저는 구매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공개된 제품은 애플 TV입니다. 애플 TV 플러스의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언급하며 소개를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애플 TV 플러스는 국내 정식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고 올해 출시될 거라는 소문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 TV 4K 제품에 관해서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애플 TV 4K는 기존의 셋톱들보다 확실히 강력한 하드웨어를 지원합니다. 애플 TV 4K는 아이폰 XS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3세대 등에 탑재된 A12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 하드웨어 성능은 여타 셋톱들에 비해서 월등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리고 에어플레이가 HDR 영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애플 TV에서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아이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TV를 캘리브레이션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TV를 캘리브레이션해서 사용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꽤나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리모컨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매직 마우스처럼 터치 모션을 인식하고 리모컨에서 시리도 인식합니다. 출시 가격은 32기가 모델은 $179, 64기가 모델은 $199입니다. 사실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애플 행사가 끝나자마자 다른 제품들은 국내 애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됐지만 애플 TV는 업로드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먼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애플 TV였는데요. 저희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맥 기반으로 작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플레이를 이용해서 화면 공유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는 가장 매력적인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국내 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179의 가격은 성능 대비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의 컨텐츠뿐만 아니라 새로워지는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돈을 내라는 구독 시스템이 생길 거고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에게 후원할 수 있는 후원 시스템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추천 시스템들도 업데이트됩니다. 이제 팟캐스트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M1 칩 기반의 제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애플은 지난 M1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 그리고 맥북 프로, 그리고 맥 미니에 대한 자부심이 꽤나 차 있는 걸로 보였어요. 실제로도 성능도 괜찮았고 판매 결과도 좋았으니까요. 사실 상위 칩셋이 공개되길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맥북 프로 16인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엔 아이맥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이맥은 렌더링 이미지가 유출이 많이 돼서 아이맥이 출시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상한 대로 다양한 컬러의 아이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아이맥은 굉장히 얇아졌고 늘 어마어마하게 느껴졌던 베젤 사이즈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맥들이 주던 조형적인 감성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디자인에 적응을 하려면 많은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M1 칩을 사용했기 때문에 펜 사이즈가 많이 줄었고 소음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10dB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소음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긴 해요. 물론 풀로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소음을 보여주는지는 들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소음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디스플레이는 24Hz 4.5K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최대 밝기는 500니트, 트루톤 디스플레이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확대된 재택근무, 화상회의 환경을 위해서 카메라와 마이크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M1의 뉴럴 엔진을 이용해서 화면을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해도 최적의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노이즈 캔슬링에서 많은 노하우가 있는 애플이 마이크 성능 또한 강조했습니다. 스튜디오 수준의 3마이크 어레이가 적용되었고 잡음과 소음을 잡아주는 빔포밍 기술이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3개의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녹음되게 하고 다른 방향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녹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런 기술들은 자동차 같은 것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아이맥이 상당히 많이 얇아졌기 때문에 스피커 사운드가 괜찮을지도 걱정이 됐는데 특별히 스피커를 강조해서 소개했습니다. 두 쌍에 포스 캔슬링 우퍼가 있고 고성능 트위터가 하나씩 탑재되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저음을 내는 우퍼 스피커는 소리가 발생하는 방향 반대쪽으로 스피커가 밀려나면서 진동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걸 반대 방향으로도 소리를 내서 그 진동을 상쇄해서 진동 없이 저음이 깔끔하게 들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고음을 내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맥에는 저음을 내는 우퍼 2개씩 두 쌍, 총 4개의 우퍼가 들어있고 고음을 내는 트위터 2개 해서 총 6개의 스피커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또한 지원합니다. 그리고 4개의 USB-C 포트 단자가 있고 그중 2개는 썬더볼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 자석으로 연결되는 케이블 어댑터에 랜선 단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닥에 선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C타입 단자, 이거 4개가 끝이에요. A타입 단자도 없고 SD카드가 삽입되지도 않습니다. 별도의 독을 사용해야 되는데 책상 위에 깔끔하게 맥 한 대 둬야 되잖아요. 근데 다양한 독을 별도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맥의 가격은 8코어 CPU, 7코어 GPU에 8GB 메모리 256 SSD 제품이 $1299부터 시작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출시 가격이 169만원이에요. 사실 달러로 계산하면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내 출시 가격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8코어 CPU와 GPU를 탑재한 256GB SSD 모델이 194만원, 512GB 모델이 221만원입니다. 그리고 컬러는 블루, 그린, 핑크, 실버, 옐로우, 오렌지, 퍼플 7개로 출시되었습니다. 상당히 디자인이 팝해졌어요. 그리고 새 매직 키보드도 컬러별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매직 키보드는 이모지 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키, 받아쓰기 키, 방해금지 모드 키가 추가되었고 특히 인상적인 것이 터치 아이디가 가능해졌어요. 터치 아이디로 사용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인상적인데 공용 데스크탑으로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온 기능 같습니다. 매직 마우스와 매직 트랙패드는 컬러만 추가되었습니다. 깔맞춤하라 이거죠. 도대체 이 매직 마우스는 언제 새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아이패드 프로가 공개되었습니다. 11인치 모델과 12.9인치 모델이 공개되었는데 사실 이번 행사는 이 아이패드가 메인입니다. M1 맛을 잔뜩 본 애플은 아이패드에도 M1을 달고 나왔어요. M1 칩셋이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해도 퍼포먼스를 잘 내준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능을 활용할 사람들에게 진짜 프로다운 작업을 하라고 진짜 넣을 수 있는 기능을 다 때려박아서 출시한 듯한 느낌입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를 보면 11인치와 12.9인치 사이에 성능 차이가 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일단 11인치 모델은 2888x 1668 해상도, 그리고 12.9인치 모델은 2732x 2048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요. 11인치 모델은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12.9인치 모델은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11인치 모델은 이전 디스플레이에서 큰 발전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12.9인치 모델은 이번 행사에서 진짜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로 디스플레이 XDR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DR 환경을 포터블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 밝기는 1600니트까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명암비는 100만 대 1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친 사양이죠.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는 미니 LED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난 모델이 72개의 LED가 탑재되어 있다고 비교하면서 이번에는 1만 개 이상의 미니 LED가 탑재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영상이나 사진, 그래픽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큰 선택의 요소가 될 만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지난번 4세대에 라이다 센서가 적용되면서 이번에 다양한 방식으로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잠시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M1 칩을 탑재해서 처리 속도가 뒷받침되면서 보다 리얼한 AR 기능을 보여줬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분명히 프로들의 세계에서는 매력적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콘솔급의 그래픽 성능을 이야기하면서 게이밍 머신으로서도 괜찮다는 걸 어필했습니다.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컨트롤러의 햅틱 기능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컨트롤러들의 햅틱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지원하고 아이패드 프로용 게임들이 꽤나 많이 나온다면 게이밍 머신으로도 매력적이긴 할 것 같아요. 물론 콘텐츠가 많아야겠죠. 그리고 고성능 작업들을 하는 프로의 디바이스인 만큼 셀룰러 모델도 5G가 적용되었습니다. 최대 4G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통신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아마 이 속도를 내는 환경은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때려박을 수 있는 건 다 때려박은 이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 모델은 $799, 12.9인치 모델은 $1099로 공개되었는데요. 이것만 보면 이 스펙을 이 가격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까보면 국내 출시는 11인치 모델은 999,00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12.9인치 모델은 1,379,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번에 12.9인치 모델이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아서 뜯어보면 1,379,000원짜리 모델의 용량은 128GB입니다. 메모리는 512GB 모델까지는 8GB 메모리, 그리고 1TB와 2TB 모델은 16GB가 탑재됩니다. 그래서 2TB에 셀룰러 모델 최고 옵션으로 적용을 하면 3,009,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사실 체감이 잘 안 돼요. 이걸 지금까지 태블릿으로 보고 비싸다고 해야 될지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고성능 랩탑보다도 생산성이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출시가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없던 세그먼트의 제품이라서 잘 체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에 인식하는 신규 언어들이 5개가 추가되었는데 한국어는 없어요. 아쉽죠? 그리고 새로운 아이패드용 매직 키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이 추가되었고 가격은 449,000원이에요. 올랐어요. 미쳤어요, 가격이. 그래서 키보드의 최고 옵션을 아이패드랑 같이 구매하면 거의 350만원을 육박하는 가격이 나옵니다. 아이패드는 모르겠는데 키보드는 비싼 게 확실해요.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는 아이패드 프로가 메인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새로운 맥북 16인치나 에어팟 3세대, 아이패드 미니의 경우는 다음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내내 탄소 중립을 외쳤고 별도의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는 애플카드의 시스템도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사고 싶은 제품은 애플TV인데 이게 국내에서 이용하기가 애매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컨텐츠도 기다려보시려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